지미 페이지가 단순히 기타만 잘 친 천재가 아니죠. 지미 페이지가 오컬티스트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가 오컬트에 그토록 심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루머가 떠돌고 있는데, 단순히 가십으로 치부되는 뭐 악마주의적인 호기심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미 페이지가 소리가 현실에 미치는 형이상학적인 힘을 이해하고 있는 지식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상징 조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레드 제플린 4집에 있었던 그림이거든요. 이 4집 외국판이나 정식 수입 LP판 안에 보면은 상징 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밴드 멤버들을 상징으로 그린 건데, 맨 왼쪽이 지미 페이지의 상징입니다. 요거를 심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법이나 오컬트 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길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시길 매직이라는 거를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다음에 시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레드 제플린 이 4집 자체가 거대한 그런 하이퍼 시길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예술 작품 자체로서 마법적인 행위를 한 거죠. 이 앨범 자체가 거대한 마법 리추얼적인 행위입니다.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 수록된 이 앨범으로 인해 가지고 레드 제플린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밴드가 되면서 커리어 하이를 찍어버리죠. 거의 뭐 원터처블의 원탑 밴드가 되는데, 심지어 이 앨범은 그 타이틀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드 제플린 4집으로만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아마 무제로 이렇게 발매를 하거든요.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한 걸 보면 이건 분명히 뭔가 내부의 시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앨범 자체가 거대한 하이퍼 시길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앨범이 노 타이틀이고 보통 레드 제플린 4집으로 분류가 되는데, 한마디로 이 시일들의 힘을 그 멤버들의 시기를 이렇게 써가지고 최대한 작동시키고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밴드 이름도 없이 멤버 각각의 상징만 덩그러니 박아놓은 앨범인데, 한마디로 천국으로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가 되겠다. 어쨌든 지미 페이지가 오컬트 책을 읽었다, 요런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오컬티스트가 아닙니다. 이걸 밴드 브랜딩에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레드 제플린 4집에 찍힌 요 4개의 시길이랑 그 자체가 설명하지 않는 신비주의 마케팅의 뭐 교과서적인 거에다가 작품 자체로 이렇게 마법을 발동시켜버리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렇다면은 지미 페이지가 시도했던 것들, 오컬트 마법사들이 주문, 그러니까 인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리의 파동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의 에너지장, 그러니까 에너지 필드를 재배하려는 그런 물리적인 아주 다이렉트로 마법을 시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쇼펜하우어라는 그 철학자가 있죠. 유명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의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아주 두껍고 처음 읽으면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아주 그런 책인데, 쇼펜하우어의 그 대표 저작이죠. 여기서 책을 보다 보면은 뭐 음악이나 예술 얘기도 막 나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서. 여기서 보면은 예술 중에서 음악에 쇼펜하우어가 가장 독보적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회화나 조각 같은 거,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도 예술 작품의 일종인데, 그런 게 뭔가 세계 모방에 머물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표상인 거죠, 그런 거는. 근데 음악은 쇼펜하우어가 일컫기를 세계의 본질과도 같은, 자기가 볼 때는 의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드러내는 그런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다른 모든 예술처럼 아이디어의 복제가 아니고 뭐 의지 그 자체의 복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효과라던가 예술성은 정말 다른 예술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말 리얼한 거다. 침투력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한테 음악은 언어와 개념의 단계를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냥 의지를 표출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이랑 우주의 역동성에 곧바로 접속하는 그런 매개체이자 통로인 거죠. 한마디로 음악가는 소리를 통해서 우주의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를 송출하는 그 중개자가 되는 건데, 요게 지미 페이지라던가 레드 제플린이 아주 그 에너지를 바로 내뿜어버리는, 송출하는 중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의식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다면은 현대 물리학의 오컬트의 교차점이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은 진동이다, 요즘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유튜브라던가 이런 게 좀
사람들이 그래도 영성에도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게 진짜 비전 지식이었거든요. 요 책을 보면 헤르메스학이라고, 이 책에서 본다면은 모든 건 에너지의 진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 특히 촉근 이론이나 양자역학의 시각이랑 비슷한 게 있죠. 브라이언 그린의 저서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뭔 소리 하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게 에너지로서의 파장,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믿는 모든 것의 최소 단위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의 가닥이란 거죠. 그러니까 공명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공기라는 거를 매질로 삼아서 물리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파동이 청중의 신체와 정신의 주파수에 공명을 시키는 거라. 단순한 감상을 넘어가지고 그 뮤지션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의식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에너지 전이의 과정이 되고, 요게 오컬트 마법사들이 했던 주문 인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시도와 아주 흡사한 거죠. 티벳 고승들이 보통 하는 옴이라는 발성을 하면서 진동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과도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너무 깊게 얘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요 정도로만 얘기. 어쨌든 뭐 포인트는 아시겠죠? 대충 느낌 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컬트 마법사처럼 지미 페이지라던가 레드 제플린이 이런 음악이라는 자신들의 그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시도를 아주 깔끔하게 했다. 그래서 소리의 파동을 이용해서 주변의 에너지장을 재배하려던 그런 물리적인 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법사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미 페이지한테 공연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지미 페이지가 테레민이라는 그 악기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허공의 파동을 직접 매만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장을 시각화하고 조절하는 뭔가 되게 신기한 악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법을 시전하듯이 이렇게 막 허공을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는 악기가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지미 페이지가 즐겨서 그 공연을 할 때 자주 썼고, 또 기타로 활 같은 걸로 기타를 막 치죠. 뭐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 같은 곡을 보면은, 그런 걸 보면 아주 뭐 마법사가 마법을 시전하는 것 같고, 지팡이로 이렇게 뭔가 완드로 마법을 시전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미 페이지한테 무대는 거대한 마법의 원이 아닌가, 뭐 리추얼을 위한 매직 서클 같은 거였다, 그 스테이지 자체가. 그래가지고 락 음악이라는 게 사실 그때 하드락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반복적인 기타 리프, 정교하게 설계된 드럼 비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수많은 청중들을 집단 최면 상태로 이끌 수 있는 거죠. 몰아넣는 거죠. 이거는 마치 옛날에 고대 샤먼들이 뭐 북소리라던가 뭐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부족들의 그 리추얼에 참가한 부족들, 사람들 의식을 뭔가 변성의식 상태로 이끌었던, 트랜스 상태로 이끌었던 그런 리추얼의 현대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듣자마자 이제 레드 제플린에 빠져버리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음악이 10년의 에너지, 그러니까 표상을 거치지 않고 10년의 에너지, 즉 의지,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로 말하면 의지가 소리라는 옷을 입고 직접 이렇게 현계에 딱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들을 때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변하고 가슴이 뛴다든지 뭐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아주 감동을 한다든가 이런 수많은 것들,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경량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듣자마자 이렇게 싹 바뀌어보는 거라. 그런 게 있는 거죠. 엄청난 파워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뭐 지미 페이지가 실제로 오컬트에 관심이 많았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리를 간단히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전부터 지미 페이지가 아주 오컬트에 관심이 많았던 거는 기정사실인 거죠. 대표적인 루머 중에 한 개가 뭐 우스갯소리로 존 보넴이 1980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니까 호사가들이 이거에 지미 페이지가 불러들였던 인기를 얻었던 어둠의 대가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가 존 보넴을 살리기 위해서 흑마법 리추얼을 시도를 해봤는데 뭐 살아나지 않아서 뭐 뒤지게 실망했다, 이런 소리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 네크로맨시라던가 그런 종류의 사자랑 영계 같은 데랑 소통하는 리추얼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되지만은, 소문처럼 존 보넴을 살려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그 뒤로 마법 오컬트에 대해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뭐 야마가 돌았다, 뭐 이런 소문 루머는 개그 소재나 밈 정도지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순수 재미를 위한, 그냥 사람들이
헛소리를 씨부르랑거리는 거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확인 가능한 그런 건 전혀 없죠. 근데 대신에 그런 소문이 왜 생겼는지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미 페이지는 실제로 오컬트 상징, 그러니까 알레이스터 크로울리 같은 대마법사를 아주 존경하고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흔적이 여러 방식으로 드러났죠. 심지어 뭐 크로울리가 살던 집 블레스킨 하우스를 실제로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또 에퀴녹스라는 그 오컬트 전문 서점을 런던에 열기도 해가지고 막 실제로 사장으로서 책방도 운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주 많은 그 오컬트적인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레드 제플린은 밴드 자체가 신화되기 좋은 규모의 성공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루머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치라던가 규모가 됐던 거죠. 밴드 자체가. 그리고 비극이 존 보넴의 사망이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비극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생성되고 와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니 페이지가 실제로 오컬트 상징과 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는 사실이고, 레드 제플린은 이미 신화가 되어버린 밴드였고 거기에 커다란 비극이 겹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버무러지면은 사람들이 다들 이야기를 붙이고 뭐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루머를 생성하잖아요. 뭔가 원인을 만들고 설명을 한 다음에 서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한마디로 이 소문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락스타라던가 연예인들 유명인들을 신화화하는지 소문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재료고, 여기에는 지미 페이지의 그동안의 빌드업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일종의 소문이나 전설이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퍼지는 구조와 프로토콜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호사가들의 입에 얻어내리는 그런 루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존 보넴을 살리기 위해서 흑마술을 했는데 안 살아나가지고 뒤지게 실망해서 오컬트를 버렸습니다. 그런 소문 있잖아요. 희한한 소문들. 그게 그냥 루머고 헛소문 웃길 재미로 퍼졌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지미 페이지가 정말로 오컬티스트로서의 삶을 내려놨다면은 2012년 춘분에 자기가 직접 재발매를 했던 마법적 에너지로 가득 찬 앨범 루시퍼 라이징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이 루시퍼 라이징이라는 앨범을 2012년에 그러니까 밴드가 해체되고 나서도 거의 30년 뒤에도 이렇게 내는데, 그걸 어떻게 내냐면은 되게 마법적인 의미가 있는 일자에 내요. 춘분에 냅니다. 스프링 에퀴녹스에 내는데 2012년 3월 20일에 냅니다. 20일에서 21일 사이에 내는데, 이게 만약 오컬트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었다면은 이런 루시퍼 라이징이라는 요 마법적인 음파가 들어가 있는 앨범을 내지도 않았을 거고, 그것도 오컬트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에 말이죠. 그래서 지니 페이지가 요 앨범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그 영화 감독이자 오컬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케네스 앵거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분의 영화 루시퍼 라이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 음악을 작업을 했는데 요 트랙들이 최종 영화에는 쓰이지 않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죠. 그 사운드 트랙을 묵혀놨다가 2012년에 요거를 발매를 하는데, 발매일 같은 경우도 그냥 날짜가 아니라 춘분에 맞춰서 딱 내는 걸 보면 상징을 실제로 생활에 쓰는 타입이죠. 이 오컬트적인 앨범을 낸 것과 비슷하게 평소에도 아주 오컬트적인 그런 걸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앨범 발매도 일종의 리추얼이자 의식으로 한 거죠. 오컬트적인 걸 고려하는 학자이자 탐구가였다는 거를 여전히 알 수 있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에 이런 식으로 앨범을 발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미 페이지가 단순히 기타리스트뿐만 아니라 오컬티스트로서, 매지션으로서 실천하는 행동가였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션이 무대 위에서 이제 기타를 연주하고 드럼을 두들기는 행위가 우주의 근본 진동을 조작해서 청중의 영혼에 특정한 각인을 남기는 고도의 마법적 의식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지미 페이지 같은 인물이 오컬트에 심취했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지미 페이지가 음악이 가진 이 뭔가 에너지, 그러니까 창조와 파괴의 에너지라던가 기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의 에너지라던가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다이렉터로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음악이다.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알았고, 다루는 방법을 실험과 연구와 행동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록밴드의 그런 음악이나 이런 거를 사운드를 들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때
이게 뭔가 단순히 그냥 귀만 즐겁고 그런 걸 넘어서서 뭔가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진동 자체가 어떠한 뮤지션의 의도에 따라서 재설계되고 있다, 공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봐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세계관 자체를 소유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도 다뤄볼 텐데, 혹시 뭐 이러한 시도를 하는 수많은 유명인들, 뮤지션들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거나 뭐 의견 같은 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